안녕하세요. 강채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제혁명기 불가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 자신의 전 재산에 우리 문화재를 사는 데 만든 대단한 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물건들을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조화관을 건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해원수면물의 해원전술서, 국보 70부의 훈민정, 그리고 소자상감 문화 문매대원 등이 그의 수집품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큰 재산의 상속권자로 오늘의 한 6천억 원 상당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였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로 우리 문화까지도 짓밟아 놓으려 했던 때입니다. 이 기운을 감지한 29살의 강성 전염필 선생은 1급 문화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성 전염필 선생이 일제 한글 탄압 시절 처음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해본을 발견했을 때 택주인은 1,000원을 요구했지만 만원을 주며 수고비로 1,000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000원은 기와집 한 채의 값이었습니다. 전 선생께서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또한 6.25 피난길 당시에도 이 해례본만은 품에 항상 들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암흑기 강성께서 택하신 길이 바로 문화적 독립이었습니다. 강성께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자긍심과 긍정적 마음을 가지도록 원하셨습니다. 강성 전염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고 전 재산을 바친 그 역시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강연이 인상 깊으셨다면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스활명수라는 음료수 다 아시나요? 속이 안 좋거나 배가 아플 때 부모님이나 어른분들께서 마시려고 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활명수란 이름 그대로를 보면 살릴 활, 생명명, 물 숫자로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명수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살리는 물이었던 점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 활명수를 기반으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현실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화제를 팔아 독립군 자금을 대주시며 목숨 걸고 일제 항거하신 동아약품의 민강 사장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897년 민강 선생은 서울 소자동에 우리나라의 첫 제약회사인 동아약방을 세우셨습니다. 급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던 당시에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화제인 이 활명수를 공급하셨습니다. 민강 선생은 이후 비밀 결사대인 대동청년단을 조직하면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고 일본인이 중심인 한국 약재사회 가입을 끝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동아약방 건물에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사무소였던 연통부를 설치하시고 또 국내 연락과 정보 수집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활명수를 판매한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조달해서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활명수 한 병의 값은 50전으로 설렁탕 2그릇에 막걸리 한 잔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이동할 때 이 활명수를 지참했다가 현지에서 팔아서 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강 선생은 현재 동성중학교 고등학교인 소희학교와 서울대 약대인 조선약학교를 설립하시며 민족교육에도 힘쓰셨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이어진 오포로 1931년 48세 나이로 수국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많고 중요한 업적을 많이 이루어냈지만 이 활명수라는 음료수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강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민강 선생님의 정신이 잘 느껴지셨다면 저의 강연에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하연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로 대수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항일 단체인 의열단이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약상 김원봉입니다. 하지만 김원봉의 이름은 계속 알려졌지만 그의 아내인 박타정보다 또한 항일투쟁에 선두에 나선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성 항일운동가 항일투쟁에 힘쓰신 박타정 여사님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1910년 부산 동네에서 3남 2녀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산 동네 이신여고
지금의 동네 여고를 졸업한 뒤 1929년 민족주의 여성단체 근호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박 의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 일제 철폐, 공권적 인습과 미신 타파, 공창의 폐지 등 혁신적 주장을 내세우며 여권 신장에 투석이 되었습니다. 근호회 활동으로 잠시 구속된 박 지사는 1930년 오빠 박모를 따라 중국으로 망명했고 거기서 약상 김원봉을 만나 평생의 연을 맺었습니다. 사실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박사범 지사는 인생을 부장 신인의 정치인 유여장의 핵심 경험에서 유여장이 운영하는 조선혁명강사학교의 여자 부관이 되어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박사범 의사는 여성 항일 활동에 선두에선 인물로서 항일 단체 5곳이 연합해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의 산하기관인 남경조선 부인회를 결성하여 민족해방과 동시에 남녀차별 철폐, 부녀해방 등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와 협의에 창설된 항일 주대인 조선의용대에서는 부녀 복무 단장으로 활동하며 일본 공가의 무장투쟁에도 참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유관순 열사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만 있었을까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하늘주제는 남성 못지않게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의 이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는 건 아닐까요?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이제는 찾아 불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성 항일운동가, 항일투쟁에 힘쓴 박차정 의사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연이 인상 깊으셨다면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겨울은 강철로의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식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육사의 대표시 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포도, 광야 등 이육사의 많은 시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흔히들 이육사를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문학가로서 본격 활동하기 전에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행적 역시 기록표로만 합니다.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으로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퇴계 이황의 13대 후손인 이가호 씨와 경북 구미의 독립운동가 집안인 허영의 딸 허계 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조부 밑에서 현학을 배웠으며 고문의 수에서 공부를 하다가 1925년 의열단에 가입했습니다. 1927년 그는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때 수임번호인 264를 따서 후를 이육사라고 지었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다시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해 수학 중 루시느 등과 사귀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930년 1월 3일에는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말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활동 중 후에 교보 생명을 창업하게 되는 신명로에게도 영향을 미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교육보험 사업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1933년 귀국해 육사라는 필명으로 시 황혼을 신조선에 발표해 시단에 데뷔했고 신문사 잡지사를 전전하면서 시작 외에 논문 시나리오까지 손을 댔으며 루신의 소설 고향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를 교과서에서 저항 시인의 대표주자로 배우고 또 그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만큼 저항 시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육사는 저항 시인이라는 타이틀이 작아 보일 정도로 평생을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20대 초반부터 각종 독립운동에 연관돼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만주까지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고 조선 독립군이 사용할 무기 반입 계획에 몸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인척들과 함께 말 그대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모든 것을 거쳐 싸웠던 진정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는 문학,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박사 교과서에서도 실려야 합니다. 이 강연이 인상 깊으셨다면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